네, 자 2번부터 193쪽 2번 결산 문제 해볼까요?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베스트 회사에서 22년 5월 1일에 차입한 20만 달러가 있는데 상환 예정일은 26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3년도 결산이니까 앞으로도 2년 4, 5, 6, 3년 4개월 남았으니까 외화장기 차입금은 맞는데 이것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환율로. 자, 환율을 반영해서 작년 말에는 1,000원이었어요. 1달러가. 그런데 올해는 1,100원이 됐어요. 지금 올해 실제로는 지금 1,300 얼마 됐다고 그래요. 자, 달러 가치는 높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한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환율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율이 높아진 거는 그만큼 뭐예요? 차입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외화니까. 그래서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금처럼 환율이 막 급상승하고 이럴 때는요. 재무 구조가 이번 결산 때 아주 나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100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00원. 그래서 100원만큼 100원만큼 20만 달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20만 달러 곱하기 100원 하면은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됩니다. 100 곱하기 20만 하면은 2천만 원. 그러니까 환율이 100원 올라가니까 부채가 2천만 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 대변의 부채 증가, 차변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합니다.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분기하시면 돼요. 외화 환산 손실. 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입력하시고, 자 12월 31일 수동 분기입니다.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B2만 입력해 볼까요? B2 엔터. 그리고 적요는 외화 그냥 적요 넣지 맙시다. 금액은 아까 2천만 원이었죠? 차변은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935. 네, 거래처 없어도 되고요. 이것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 맞죠? 외화가 20만 달러고 곱하기 100원이 올랐으니까 2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환율 100원이다 그러면 엄청 큰 겁니다. 만약에 2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달러 그러면 2억이고 2천만 달러다 그러면 20억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자동 결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원재료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장부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내역을 입력해야 됩니다.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원재료에 차이가 발생했어요. 원재료가 장부 내역으로는 500개인데 실제 재고서라니까
50개입니다. 금액으로는 지금 1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100만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비정상적인 거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뭘로 처리하냐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그래서 이건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그 100만 원만. 그래서 12월 31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939 거래처 지나가고 적용은 원재료 감모손실이죠. 예, 원재료 감모손실 2번. 예, 금액은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대변이 원재료가 되죠. 대변의 원재료 153번. 그런데 원재료에 적용 코드를 넣어야 돼요. 이 원재료가 제공품으로 가지 않고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타계정으로 가는 거니까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요거 8번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타계정 대체거래예요. 이건 코드를 안 넣으면 틀립니다. 타계정으로 대체. 원재료, 상품, 제품 이런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는 경우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매출 원가나 제공품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분계가 아닌 것은 다 타계정 대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요거는 수동분계 사항이다. 그 다음에 4번의 감가상각비는 이건 우리가 자동결산에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3천만 원을 계상하시오 이랬어요.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하고 원천 징수한 것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수동분계해야 됩니다. 선납세금만 법인세로 대체하는 것은 별도로 수동분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합계잔액상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가지고 우리가 중간 애납했던 90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만기돼가지고 그 선납세금 잡은 거 있죠? 그 합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상표 12월 31일 선납세금 당좌 자산 맨 끝에 있네요. 이걸 복사합니다. 999만 3,200원이네요. 컨트롤 C. 이 금액을 모두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수동분계로 해줘야 돼요. 수동결산으로. 자, 9993200 여러분 맞죠? 복사해가지고 일반 전표에 와서 자 이제 네 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에 법인세 998 적용은 선납세금 대체라고 써놓고 붙여넣기. 내려와서 대변에 선납세금 4번 당기 법인세 대체 9993200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은 수동분계를 통해서 법인세로 대체를 해주고 나중에 그 3천만 원에서 요 999만 3,200원을 뺀 나머지만 미지급세금으로 자동분계할 거예요. 자, 수행과제 5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수동분계 해야 되는 거, 수동결산 해야 되는 것은 다 챙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동결산 하러 가야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맨 위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에 갑니다. 가가지고 결산일자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번 재고자산 거기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찾아보세요. 여기 10번에 있죠? 여기에다가 실사 내역의 금액을 넣어야 돼요. 장부 내역을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900만원. 그리고 그 위에 900만원 우리가 입력한 자리 바로 위에 타계정으로 대체액 100만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타계정 대체라는 적요 8번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원재료비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100만원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맞아요.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그 밑에 기초 제품 재고액 3,200만원. 그 아래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거기에다가 2,700만원 입력해요. 엔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제 4번 해야죠. 이거 해야죠. 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아까 저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걸 불러다 이용할 건데 기능모음에 가요. 결산자료 입력의 기능모음에서 기타에 보면은 감가상각반영 클릭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비품 건물 기계장치 800번대와 500번대로 나누어져 있고, 무형자산 탭을 보면은 개발비 이렇게 탭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 다 한꺼번에 반영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결산 반영 있습니다. 그걸 클릭합니다. 결산 반영. 그러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누르면 해당되는 자리에 다 자동으로 입력돼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세 3,000만원. 자, 아래로 쭉 내려가면 맨 아래가 법인세인데 3,000만원을 입력해서는 안 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 수동 분계했던 999만 3,2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서 여기가 3,000만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빼줘야 되겠죠. 네, 006 800원 이걸 넣으면 딱 3,000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빼서 입력해야 돼요. 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야 자동 결산의 전표가 만들어지죠. 예, 위에서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에 가보시면은 12월 31일자에서 조회 누르면은 우리가 옛날에 도소매업에서 자동 분계 결차 결대 넘어온 것보다 훨씬 많은 전표가 넘어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도소매업에서는 매출원가 대체 분계 하나밖에 없지만 제조업은 말이죠. 이 대체 분계가 굉장히 많아요. 원재료비가 원재료가 일단 원재료비로, 예. 그리고 그 원재료비는 다시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분계. 그 다음에 임금이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분계. 그 다음에 제조경비가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분계. 그리고 감가상각비 반영되는 분계. 예.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다시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분계. 그 제공품은 다시 제품으로 완성되는 분계. 그 완성된 제품의 그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분계, 법인세 아직 지급하지 않은 6,800원은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정리하는 분계. 예,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건수가.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전자의 자동결산까지 끝났습니다. 예, 풀이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하고 아까 그 보험료 혹시 맞나요? 이거 계산 120만 원 247일로 우리도 247일로 했죠? 예, 809836 맞네요. 예, 금액도 맞고. 예, 2천만 원 외화 환산 손실. 자, 원재료의 타기정 대체,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원재료. 그런데 대변의 원재료의 8번 적용, 이게 넣어야만이 맞습니다. 네.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9993200 이 숫자도 맞죠? 그리고 자동결산에 가서는 20006 800원만 우리가 입력했죠. 수동결산 끝나고 자동결산까지 잘 했습니다. 풀이는 197페이지까지가 풀이입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 재무제표 작성. 합계전액계산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인데 수행과제를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라.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처분 확정일은 이렇게, 네, 전기권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넘어와야 되니까 사실은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요 순서대로 해야 되겠네요. 자, 맨 먼저 합계전액계산표를 조회해 가지고 대변과 차변의 차액이 없이 작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가지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있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자, 맨 먼저 합계전액계산표를 작성합니다. 12월 달로 조회해 보세요. 여기서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에러가 있을 경우는 요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의 금액이 틀리거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의 금액이 서로 틀리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 없죠?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합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 있죠? 클릭. 12월로 작성합니다. 자, 12월로 제조원가 명세서 보면은 전기가하고 단기 것이 비교식으로 보이네요. 자, 제대로 다 작성됐는지 보세요. 원재료비가 어떻게 작성됐느냐?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당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타계정 대체 빼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렇게 빼서 원재료비가 12억 4,600만 원이다. 노무비가 생산부 직원의 인건비, 생산부 직원의 임금이에요. 1억 7,500만 원이다. 경비, 제조 경비가 복류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비,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요지비, 소모품비 해서 3,611만 4천 원. 여기 제조원가에 들어간 그 내용들은 우리가 전표를 다 입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같은 건 우리가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입력했지만
뭐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입력 안 했지만 여기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은 백데이터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기 제조 비용,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원가의 3요소입니다. 이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원가의 3요소를 다 더한 것을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으면 더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총 제조 비용이 합계가 돼요. 거기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었으면 빼줘야 됩니다. 없었어요. 우리 회사는 제공품이라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자, 컴퓨터 제조업에서 제공품이라는 건 뭐냐? 만들다가 스톱된 거.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립했는데 완전 조립이 안 됐어요. 지금 케이스가 아직 장착이 안 됐다든가, 그 안에 지금 어떤 하드 디스크가 장착이 안 된 상태라든가, 아직 미완성된 제품을 우리가 기말 현재 조사한 게 그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인데 우리 회사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도 없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기 채용 제조 비용이 그대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냥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빼야 돼요. 그래야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건데 우리 회사는 없었다 이겁니다. 작년에는 있었네요. 기초가. 이거 보면 이 두 개 더해졌죠. 기말이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오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볼 줄 모른다고 해서 뭐 점수가 득점이 안 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로 간다고요? 14억 5,711만 4천 원이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요. 도소매업에서 당기 상품 매입액이라고 하는 자리에 제조업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란으로 손익계산서에 가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란이 있어요. 그게 일로 가야 돼요. 1457 114 0002.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줘야 합니다. 12월로 작성해요. 자,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 제품 매출 원가 계산하는 밑에 나오죠.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 14억 5,711만 4천 원, 이걸 더해 가지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뺍니다. 여러분, 제품 재고는 공장에 있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재고는 안 팔린 거니까 안 팔린 건 빼고 기초는 더하고 해가지고 이 매출원가나 제품 매출원가가 뭐예요? 여기 매출액에 해당되는 제품의 원가가 이거다 이거예요. 제품 매출원가라는 게. 판매가 일어난 제품의 원가가 14억 6,211만 4천 원이다. 제품 매출원가의 의미를 알겠죠? 안 팔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얼마나 남아있어요? 창고에 2,700만 원어치가 창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준 거예요. 이걸 빼준 것이 제품 매출원가예요. 그래서 그걸 매출액, 제품 매출액 24억에서 14억 6,211만 4천 원을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9억 3,788만 6천 원이 나왔고요. 판매관리비가 1억 4천 얼마가 썼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 거기서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외화 환산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런 우리 조금 전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했었고, 외화 환산 손실도 아까 결산 자료로 입력했었고 그랬었죠. 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해서 했었죠. 그것이 영업의 비용에 다 집계됐죠. 그걸 더하면 2,717만 원. 이거는 비용이니까 빼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법인세 차감전 이익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아까 결산자료 입력해서 법인세 3천만 원 입력했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733, 215, 736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란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자, 날짜 두 가지 입력하는 거 똑같습니다. 옛날에 FAT 1급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처분 예정일에다가 2024 0228 처분 확정일에는 여러분 199페이지에 있는 날짜를 넣는 거예요. 2023 0228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당기순이익이 넘어왔는가 여기 보니까 733-215-736이에요. 예, 넘어왔을 거예요. 733-215-736.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봤던 733-215-736 똑같은 거 넘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FAT 1급 연습할 때는 그냥 당기순이익 맞으면 바로 전표 추가 눌러서 끝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처분 내역이 있어요. 이날 23년 2월 28일 날 배당 같은 걸 결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당 내용이 거기 책에 나와 있네요. 그걸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배당 내용. 현금 배당은 3천만 원, 주식 배당에 1,000만 원. 상법에 의해서 이익준비금을 최소 금액으로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법에 의해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예요. 최소 금액이. 그러면 3천만 원의 10%니까 여러분은 이익준비금에다가 300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법에서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인데 현금 배당의 최소 10분의 1 이상씩을 적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을 적립하시오 그러면 현금 배당의 10% 입력해야 돼요. 자, 그것을 입력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익준비금 300만 원, 미지급 배당금이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 3천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주식 배당이에요. 1,000만 원. 네. 그래서 배당 총액이 4천만 원. 이렇게 배당 내역을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 손익 대체 분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위에서 전표 추가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네. 우리가 일반 전표에 가시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서 조회를 눌러보면 16번 전표부터 16번부터 20번까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방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표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에라 없이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면 결산 성공.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 네, 에라 없이 나와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재무전자의 결산까지 마무리했으니까요. 거기 200페이지 보니까 출제 예상 문제다 그래가지고 재무전자의 이제 그 시험 문제 이제 뭘 찾아서 답을 기입하는 그 문제죠. 10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시간 되는 데까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200페이지 여기 시간 되는 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무전자인가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는 회사를 바꿔서
재무전자가 이제 끝나고 다른 회사로 메인 매출 전표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